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도 돼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거는 수업을 따로 한다고 얘기했죠. 클라우드. 그죠? 12월에 할 건데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클라우드가 대세인지 왜 이게 뭐가 바뀌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어. 지금이 완전 가장 핫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길면 5년이고요. 짧으면 3년이야.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하냐? 그건 모르지. 그럼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죠. 미래에 그런 건 없어요. 뭐 20년 동안 뭐 10년 동안 그러는 건 없어. 근데 가장 핫한 건 이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 1번은요. 우리나라 인터넷 많이 쓰고 모바일 하면서 컴퓨터 전산에,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 비용을 엄청 많이 썼어요.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몇백억씩 드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러니까 그거를 낮춰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라이센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을 샀어. 1,000만 원 주고 샀어. 물건은 딱 1,000만 원 주고 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고장나면 그때만 불러다가 고치면 되잖아. 돈 주고. 그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은요. 매달 구매비의 8%에서 10%를 줘야 돼. 그러면 1억짜리를 사면, 매달이 아니구나. 매년이지. 맞아. 매달이면은 뭐 대박이죠. 매년. 1억짜리를 사면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매년 1,000만 원씩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쪽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툭하면 인터넷 쓰잖아. 거기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사실은 웹서버거든요. 이 웹서버가 기업에는 한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60대, 100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웹서버가 1억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1억으로 계산할 때 100대가 있으면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매년 그냥 줘야 될 돈이. 엄청나죠? 비용 자체가. 그죠? 그냥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오라클. 오라클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오라클이. 그 오라클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인데 사실은 클라우드로 가봤자 사실 좋은 거 없어요. 왜? 컴퓨터 내 옆에 두고 엔지니어 옆에 두고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죠? 누구한테 어떤 기업에서 의존해 갖고 하다가 장애나면 빨리 대응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클라우드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운영 비용을 낮춰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서 매달 내는 라이센스 비용 있죠. 매년 내는 그 비용만 빼갖고 전환 비용으로 쓰면요 사업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더 돈을 안 갖다 부어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옛날부터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솔루션 있죠. 보안 솔루션. 예를 들어서 DB 암호화. 예를 들어서 DB 암호화 솔루션이야. 뭐 DB 암호화라는 것도 있고 접근 제어라는 솔루션도 있고 솔루션은 많긴 한데 만약에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쓴다. 그러면 클라우드에 쓰면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 이거 추가할 거야. 그러면 그냥 쓸 때마다 돈 내면 돼요. 클라우드의 사상이 그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 같은 경우 비용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IO당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암호화하고 복호할 때 비용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 문제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돈을 주고 한번 딱 사면 그대로 유지보수 비용도 별로 안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거는. 그러면 들고 그냥 쭉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싸거든. 우리나라 게. 그 AWS를 쓰는 것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기업들은 이거를 클라우드 버전용을 만들어 놔요. 이거는 AWS나 이렇게 클라우드의 서비스 안 써요. 그냥 깔아버리지. 클라우드 버전을 만들어 놔. 그럼 만들어 두니까 이제 AWS 안에 그 솔루션을 설치를 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고요. 이게 DB 암호화도 그렇고 뭐 접근 제어 우리나라가 만든 솔루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좋다 이거죠. 여기까지인데 구축을 다 했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망가지는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납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프로그램만 팔면 우리가 사실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살 때는 거부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MS 워드 하나 한 20만 원 내고 사라 그러면 거부감이 있죠. 근데 박스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솔루션들은 뭐 이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런 거예요. 박스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은 다음에 납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버를 하나를 납품을 한단 말이야.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박스가 없거든. 박스가 없으니까 뭐예요? 프로그램만 납품하는 거예요. 할 거면. 그리고 이제 박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소프트웨어만이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방화벽 어떻게 돼요? 방화벽. 파이어월. 방화벽은 이거잖아요.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어떤 패킷이 날라오면 특정 IP면 드랍하고 열고 이거잖아요. 이게 박스가 있어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넣고 이렇게 납품하는 건데 AWS는 기본적으로 방화벽 기능을 각 단계별로 다 있어요. 그냥 제공을 해줘. 그러니까 방화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방화벽 그게 이제 시큐리티 그룹인데 회사 망할 수도 있어. 예, 이거 납품하고 먹고 살았다가는 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박스를 납품해갖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 보안 쪽 솔루션 납품 업체가 잘못했다가는 지금 다 망할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물론 다라는 거는 좀 극단적이지만 펜타 같은 거는 살아나지. 벌써 지금 전환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미 준비 끝났잖아요. 지금. 여기는 살아나죠.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보안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업이 있죠. 보안 엔지니어가 뭐 하는 거예요? 시스템 우리가 솔루션 만들면 그거 납품하고 설치해주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그 직업 무너지죠. 같이 무너져요. 거기에다가 유지보수하는 업체, 매일 우리가 이 장비 모니터링 해주고 관리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안 솔루션들이 많으면 또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이제 이게 무너지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축소된다. 정확한 표현은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뭐가 하나가 축소가 되면 뭐가 하나 이렇게 커요. 항상. 축소가 되면 모든 게 다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AWS가 됐건 애저가 됐건 이 클라우드로 간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누군가가 구축을 다 했다고 쳐봐요. 실제 여기서 돈 버는 회사 어딜까요? 구축을 할 때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요.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거 대충 계산해 보면요. 많이 남는 돈을 절대로 안 줘요. 어떤 회사도. 많이 안 남어. 항상. 사업의 규모를 사람의 투입 인력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남는다고요. 그래 놓고 일은 항상 많어. 이거는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이 다 이래요. 그러면 구축해서는 돈이 안 남으니까 유지보수해야죠. 결론적으로 이 AWS가 됐건 MS의 애저가 됐건 이거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전체를.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랑 클라우드 업체랑 파트너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업체들은 완전히 기회를 잡는 거죠. 왜?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무서워서 왜 못 건드냐면 내가 이거를 내 돈 주고 구축을 했어. 근데 여기 서버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근데 좀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아. 서버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마우스를 버튼 누르면 서버 하나가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장애날까봐 무섭단 말이지. 왜? 이거는 다 가상이니까. 차라리 박스가 하나 고장나면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추가하면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건 가상 환경이니까 이거를 100% 아웃소싱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권한도 없는 기업이 있어. 이거 내 건데 내가 권한이 없어. 그럼 완전히 위탁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MCP 계약이라고 하는데 약자는 모르겠어요. 이 MCP 계약이 뭔지. 그러니까 이 MCP 파트너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뭐 전환하면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죽는다고요. 이러면 죽는다고 여기.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게 내가 볼 때는 인프라 관리하는 사람들. 일단 인프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엔지니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이 축소가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갈아타야 돼요? 빨리 이쪽으로 갈아타야 돼. 빨리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단하게 자격증 따는 거야. 전주에 우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온 사람 뭐 어떤 회사에 됐는데 그냥 회사는 동영상 찍으니까 회사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회사에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력서에다가 그걸 썼대요. 인베스트에서 EC2 서버랑 VPC 이거 배웠다. 엄청 물어 그것만. 옆에 있는 사람은 AWS 자격증 뭐 제일 낮은 거 낮고 높으면 안 그런 거 안 중요해. 우리가 가끔 쓸데없이 엔지니어들이 나는 프로페셔널 있잖아, 나는 뭐 있잖아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AWS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 아마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네트워크 자격증에서 외국계 시스코 라우터 자격증에서 CCNA가 가장 낮죠. 근데 거기에서 몇 년 지나면 뭐 이상 높은 거 있죠. 해외 가서 따는 거 굉장히 높은 거 있어. 그거 지금 어떠냐고. 별거 없어요. 그거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뭐가 해결이 돼요? 경험이 있냐? 그죠? 경험이 있냐? 근데 그거 초창기에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의 CCNA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낮건 높건 누군가 먼저 땄겠지. 그리고 바로 일을 했겠죠. 그리고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프로페셔널 따고 뭐 따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 외국계는 뭐 몇 년 지나면은 라이센스 갱신하죠? 갱신 필요 없다 이거지. 왜? 이걸 기회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의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또 이런 기업이 될 수가 있어. 직원들이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근데 지금이 올해가 타이밍이고, 앞으로 3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아마 이런 강의를 옛날에도 했을 거예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근데 그거는 게임 끝났다. 그건 게임 끝입니다. 이미 2년 전에 끝났어요. 이미. 이거는 2년 전에 끝났고, 물론 있으면 좋지만, 어떤 사람은 2년 공부해서 그것도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건 노력 대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석 달 하면 된다? 그러면 하지. 다 그 정도의 가치는 있지. 근데 2년 동안 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사를 되기 위해서 했다? 조금만 더 하면 대학 나와요. 잘 생각해봐. 조금만 더 하면 대학 졸업한다고. 그 정도 기간이면.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내가 보고 12월에 할 거니까 올해 안에 그냥 딱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하는 거로. 자, 문제는 이제 하죠.